예, 저 김성원입니다. 저희 최근 저기 법원에서 한국거래소의 이제 상장사에 대한 이제 부당한 행위를 지적한 바가 있어가지고요. 네. 예, 또 금융위원회가 또 거래소 이사장의 제청권과 각종 규정을 만들고 또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금융위원장님도 좀 같이 한번 네. 들어주시고요. 아마 질문이 같은 질문이 나갈 수 있으니까 네. 좀 잘 들어주십시오. 자, 우선은요, 저기 위원장님. 네. 지금 거래소 이사장은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사장 추천해가지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금융위원장의 제청은 안 하죠, 지금은. 예, 예, 금융위원장 언제서부터 제청은 그렇게 됐죠? 뭐 정확한 시기는 잘 예, 그냥 좀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자 이제 9월 초에 이제 사회이사 5명이 이제 선임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거래소 이사장하고 그 사회이사 선임 관련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깜깜이 인사 논란이 이렇게 좀 계속 있습니다. 과연 이제 추천위 구성할 때 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또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누구고 또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선임됐는지 외부에서는 전혀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모든 저기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누구는 청와대 줄을 타고 왔다, 누구는 모피하다, 이러한 소리 난무하고 실제로 우리 거래소 노동조합에서조차 이거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다 이런 식의 논평을 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원장님께서 저는 이 한국 거래소의 투명한 정책 집행을 위해서 이쪽 그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진 선임 또 규정 변경 등에 대해서 좀 금융위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야지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사장 후추위 구성,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사회이사 선임에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저 한번 그것 한번 보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다 이어나고 또 예. 최종적으로 또 다시 한번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 저기 거래소 이사장님. 예, 예. 자, 지난주에 네. 법원이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업들의 상장 폐지 결정했을 때 네,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결국은 이 주된 내용이 상장 규정 및 시행 계측에 부여한 재량권을 거래소가 남용, 일탈했다는 내용인데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이제 거래소의 그 상장 폐지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서 이제 11개 중에 4개 기업의 네. 가처분이 인용된 거고요. 예. 인용된 사유는 뭐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동안은 그 거래소 이번에 한 거는 감사 보고서의 비적정 의견입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는 그동안 이제 그 거래소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고요. 저기 그런 거 말고 제가 이제 네. 판결문을 보니까 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쪽에 이제 상장 폐지로 피해를 본 해당 업체들에 따르면은 요 저희 위원장님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한국 거래소가 이제 심사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저기 상장 폐지라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소명 시간을 10분밖에 안 줘요. 일종의 거래소의 갑질이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참 이런 거는 참 부적절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다음에 두 번째요. 이게 뭐냐면은 또 어떠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냐면은 이 상장사 관련 규정을 만들거나 바꾸는 거는 이 금융위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래 시행세칙은 또 한국 거래소 권한이에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자료 요구해갖고 알아보니까 한국 거래소가 시행세칙을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 때 금융위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그렇게 변경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한국 거래소의 권력 남용 여부에, 그러니까 권력 남용에 대한 그 여부 문제가 이게 크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관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금융위가 이런 규정에 대한 합리성과 투명성을 좀 확보해야지 된다. 이런 또 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하나 더 말씀 주시고요. 먼저 요것까지만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좀 이따 시간 드릴게요. 예, 일단 그 이번 상장 폐지 관련해서 하여튼 뭐 거래소는
종전에 하던 대로 또 규정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소명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라든지 또 그와 함께 제도적으로 시행 세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혹시 금융위원회와 밀접한 어떤 소통 없이 했다면 그 부분은 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 다시 그런 부분이 보겠습니다. 예. 이제 금융위가 이제 거래소가 알아서 하게끔 내두지 말고요. 예, 금융위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지 되지 않나. 예, 그 예, 그렇지 협의하는 않으면은 절차를 뭐 공식화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일명 예, 그렇지 않으면은 거래소의 갑질에 의해서 상장 폐지가 한순간에 결정 날 수도 있는 사안들이 이렇게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다음에 요 부분은요. 지금 아까 우리 증인이 얘기했듯이 상장 폐지 결정이 난 회사들은 대부분 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거래소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주식 정리 매매를 해야지 되는데, 자, 이 주식 정리 매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지 되느냐, 아니면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나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그게 대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가처분이 받아들인 사례가 아마 처음 나온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가처분 신청과 관계없이 그대로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위원장님 뭐냐면 정리 매매 후에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인용이 되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리 매매를 통해서 주식을 10분의 1 가격으로 팔아버린 이 소액 주주들만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런 새로운 판결이 나왔으니까 예. 이런 거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와 함께 좀 이렇게 대책을 예,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의원님께서 뭐 한국거래소가 갑질한다는 말씀은 그 한국거래소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소명 기간을 이제 10분 줬다는 말씀은 그 앞에 기업이 11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명 기회를 다 듣다 보니까 어떤 기업은 한 50분 주고, 그러면 앞에 이제 맨 마지막 기업은 앞에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비슷한 감사 의견 비적정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10분 뭐 15분 준 거기 때문에 그걸 특정 기업한테 불리하게 했다는 거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상장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지만 금융위에서 최종 승인을 하고요. 이제 세칙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금융위에서 있다가 나왔지만 실무적으로 금융위하고 그 상의는 합니다. 물론 뭐 공식적으로 공문을 주고받고 하지는 예. 않지만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세칙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김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